자, PE 아이템은 이제 프로그램, 얘는 그냥 그 말 읽기 힘드니까 자, evaluation and review 테크닉이에요. 얘는 PE 아이템이 리뷰. 이거예요. 얘는 자, 일의 순서를 이제 계획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수렴 기법으로 아니에요. 수렴 기법으로 기관치, 중간치, 낙관치 이 3점 추정 방식을 3점 추정 방식을 통해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 자, 그리고 이제 중요 연쇄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니요. 얘도 이제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얘는 이제 CCPM. 자, 주공정 연쇄법으로 자원 제약 사항을 자, 고려하여 일정을 작성하는 기법. 자, CP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계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작에서 가를 갈 경우에 8일이 걸리고 또 다르게 가에서 나,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걸리는 시간 있죠. 그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잠깐만. 사용할 수 없는 또 일러스트를 열게 되는구만.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돼서. 뭐야, 또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에 잠깐만. 자, 여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시작이고 그리고 가, 나, 가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8일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일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2일이야.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얘가 가예요. 그리고 얘가 나야. 얘가 가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8일이 걸리고 여기는 10일, 여기는 2일.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제일 많이 걸리는 날짜 있지. 얘부터 뽑는 거예요. 얘는. CPM.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두 번째로 시간 많이 걸리는 애 있지. 또 세 번째로 시간 많이 걸리는 애. 최하가 제일 적게 걸리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계산한다. 얘는. 자, 임계 경로의 이제 시작은 크리티컬 패스.
시작, 가, 나, 가. 이렇게 종류 며칠 나오는지 24일 나와. 8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4. 아까 얘기하는 건 종료가 있잖아. 종료가 4일이었어. 그래서 24일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항상 24일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산할 때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위험관리.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위험관리는 이제 프로젝트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해서 자, 이를 관리하는 활동. 자, 위험 관리는 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 대비하는 자, 모든 기술과 활동을 포함해요. 자, 위험의 종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요소는 그냥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인력 부족, 인건비가 비싸서, 그 다음에 예산력이, 클라이언트가 돈을 조금 줘서 항상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일을 구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일정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일정 관리. 이 네 개는 항상 있는 거죠. 얘기 안 하게 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요구사항 변경. 자,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해보다가 저 얘기가 나올 낌새가 보이면 그 사람들하고 아니 일을 안 해요. 사용자 요구변경, 이거. 자, 일을 좀 어느 정도 하잖아?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아, 이 사람이랑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걸 작용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예산 관리하고 요구사항 관리. 자,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고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 딱 들어보면 감이 올 텐데 게시판을 만들어 줬더니만 답글 게시판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끝날 때 돼서 답글 게시판에 번호가 생기지 말게 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 답글 때 그러니까 답글 게시판에 번호가 안 생긴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게시판이 생성돼서 글이 나오는 순서는 타임코드 있죠. 타임코드로 얘를 순번을 매겨가지고 생긴 시간으로 따로 1, 2, 3, 4, 5, 6, 7, 8 아이디가 매겨지는 건데 그 답글 게시판을 그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번을 쓰고 2번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1번에 답글을 쓰잖아? 번호가 3번이 나와. 자, 그러면 그거 마스크하면 안 돼요? 되지. 근데 어떻게 돼? 1, 2, 3 하고서 네 번째 글 쓰는데 4번이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이대로 가던지 아니면은 처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해주던지. 그거 바꿔달래. 죽고 싶냐? 죽고 잡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DB를 새로 만들어야 돼. DB를 따로 관리해야 돼. 따로 관리. 답글 게시판에 코드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옥상에 옥의 광고 중에 대망만한 큰 광고 있지. 그 광고는 하다가 잘못되려면 소송 가요. 소송 간다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전부일 수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건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거냐면은 자 노스페이스 광고를 한다고 쳐. 내가 봤을 땐 비슷해. 근데 그 사람 봤을 때는 노스페이스 색깔이랑 안 맞아. 근데 그럴 일은 없지. 노스페이스가 거의 대부분 백자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가. 그런 거 갖고 소송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되게 옥신각신을 하는데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이것은 진짜 정말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 있잖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클라이언트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답변 게시판이 아니라 거기에 압력록 만들어라고. 압력록은 딴 거서 만드나? 거기 또 이제 걷어낸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일이 좀 복잡스러운 게 뭐냐면은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요구사항 분석하고 미팅하면서도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아먹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되게 자주지해요. 왜냐면 개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격도 자주지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직선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위험 요소하고 이제 가로치고 돈이다. 돈. 그러니까 왜 돈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학습해보면 영철 씨가 한 달에 칠 수 있는 코드가 5천 코드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대충 코드로 계산해봤더니 10만 코드야. 근데 영철 씨네 회사에 2명밖에 없어, 개발자가. 자, 10만 코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명에서 10달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회사 사정이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왜냐면 그 우리가 인원이 2명밖에 없으면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이 기술적인 문제상 코드가 이만큼 생성이 되는데 멤버스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이 이게 틀리겠죠.
회사에 인력이 있으면 인력이 전부 다 투입할 수는 없고 계약 금액에 따라서 몇 명이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10개월이었지. 10개월이었잖아. 맞잖아. 그 5천 코드 2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 코드지. 만 코드에 10만 코드면 어떻게 돼? 10개월이잖아. 그 10개월 동안에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인건비 엔드, 개경비, 그리고 변수상 생기는 돈까지 받아야지만 회사에서는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돈이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사람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하다가 중간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문제가 생겨. 이 사람이 인력 낭비한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 일주일이라도 했다가 그 일을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인력 낭비고 돈 낭비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인데 돈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이론적인 거에서는 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또 위험의 종류에는 알려진 위험. 예측 가능한 위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있어요. 자, 알려진 위험은 요거 프로젝트 계획서, 기획서. 자, 여기 이거 작성할 때도 프로젝트가 빠그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곳이 아니라 중간적인 되는 업체를 만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책들이 많이 빠그러져요. 여기를 넘기고서 또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위험한 구간이 UI, UX 디자인. 그러니까 이것까지 넘기면 괜찮은데 이걸 넘겼는데 프로젝트가 빠그러진다. 다음은 뭐겠어요? 백엔드 개발자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프로젝트 기획서 할 때 제대로 작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고 변동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추가적인 사항이야. 나중에, 후에. 최초에 정해놓던 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 전기차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만들면 그 차를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만드는 거에 신경을 써야지 갑작스럽게 테슬라 보고서 문 옆쪽에 열리게 해주세요. 안 돼. 그거는 추후 나중 문제야. 다른 거.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판단이 많이 돼요. 얘를 했을 때 안 맞잖아. 안 하는 게 나아. 대신에 이제 뭐 하냐면 기획서를 작성할 때도 이걸 하고 이제 하는 게 안정적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래. 나중에 안 될 거를 생각을 해서. 기술적 환경. 자, 정보 중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위험. 자,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경우를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제 회사가 좀 크면은 그냥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판단이 되게 빨라요. 일을 시작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제 좀 어중간한 회사들이 있어요. 어중간한 회사들은 일을 잘 쓰지 못하는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들의 이제 특징인데 싸게라도 받아서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생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ERP를 만들 때 그 평균적으로 나온 단가가 있거든.
그걸 만약에 반값에 가져가면 그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도 변동이 심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지속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일을 따려고 해서 따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제 맞게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유형. 이제 얘는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유형.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차 쌓이고 그 좀 대기업된 데들은 전화 한 통화 딱 받아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미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면은 회사로 찾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금액이 크다? 역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스템은 뛰내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미팅하러 오는 거는 회사로 오게끔 만들고 정말 큰 프로젝트들 있지. 그 프로젝트는 역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반대로 되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였지. 예측 가능한 거야. 내 입학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떻게 되냐면은 100만원, 200만원짜리 일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고 자기 회사를 오래.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전화비도 안 나오겠네. 진짜로. 야, 봐봐.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맨날 물어봐. 일주일에.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애매하면은 회사로 오라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한 다음에 미팅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잠깐 시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내가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구로를 가. 1시간 넘게 걸리죠.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걸리죠. 3시간 걸리면 내가 다른 일 할 수 있는 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짜잘한 일은 회사로, 그리고 큰 일은 내가 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회사로 안 오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 볼까? 이게 다 뭐냐면 예측 가능한 유형인 거야. 이런 거는. 자, 예측 불가능한 유형. 이건 이제 못하면은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유형. 그거 예측 못하잖아.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죽어. 어떻게 할 거야? 아니지. 그건 예측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시작할 때 착수금을 반을 받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누가 그만둘 것 같아. 걔는 예측할 수 있는 유형이야? 불가능한 유형이야? 아니지. 예측할 수 있는 유형이지. 잘 그만둬. 사람들은. 여기서도 하다가 좀 안 되면 장풍 쓰잖아. 그만둘 거예요. 하면서 나가잖아. 그 회사는 뭐 다르나? 그 옆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그러니까 직원이 그만두는 건 예측할 수 있는 유형이야.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나 여타 다른 유형들 있지. 또는 이거는 예측 못 하잖아. 우리 회사가 갑자기 붕괴했어. 그거는 자연사잖아. 그렇죠. 자연이잖아. 내가 예측 못 하잖아.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서 다 필터링 돼요. 웬만하게. 시작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위험 대응 전략.
자, 회피. 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자, 그 드로우즈 익셉션에서 메인 드로우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 있었지? 회피 전가, 그 다음에 완화, 수용. 자, 회피는 이제 뭐냐면 얘를 그냥 위험이 생기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예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원천적으로 이제 제거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야.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되게 까다로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력 중에서 정말 베테랑 아니면 안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잘못하게 이제 그 개발자도 그렇고 다 노후하고 미드가 있어요. 개발자도 그 초급 있죠, 초급. 노후, 그 다음에 중간, 미드. 그 다음에 완개발자, 하이 레벨. 이게 PL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선별을 해서 이제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전단은 뭐였어요? 그 익셉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드로우즈는 사용자 오류 만드는 거였지. 드로우. 그 다음에 드로우즈 익셉션은 뭐였어? 넘기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어떻게 위험 대응 전략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프로젝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겨.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무리도 생길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정말 재수 없으면 개발팀이 한 번에 다 그만둘 수도 있어요.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 자체에서도 있잖아. 정말 조금 중소기업에서도 좀 큰 데 아니면은 구성 인력들이 10명 내외인 안착들이 많거든, 스타트들은. 근데 스타트들도 이 일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저 파견 나가 있을 때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개발팀이었죠? 자, 우리 개발팀은 몇 명이었냐면 10명 정도였고, 그리고 다른 팀은 3명이었어. 자,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개발팀이 작사를 그만둬. 대표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프로젝트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맞죠? 책임을 삼자한테 넘기는데 좋은 방법으로 넘겨야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아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던지, 나한테 있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책임이 끝까지 나한테 가는 거죠. 네, 사정이 이만저만 해서 저희가 이 파트는 여기다가 패스를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가예요.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3자에게 넘기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젝트 끝났지만 내가 프로젝트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하고 나가서 넘기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야. 위험에 대한 책임을 3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전하게 한 거고, 얘는. 자, 이렇게, 이거는 만세 부르는 거야. 위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략. 그럼 어떻게 돼? 위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프로젝트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만세 부르는 거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프로젝트 하다가 뭐 하나 잘못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구정 때 미팅들 자르러 와갖고 했었다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보고 마무리할 텐데, 자, 개발하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위에 상사가 괴롭혀. 못한다고 막 갈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다시는 일 못해요. 자, 업계에서 이제 소문나. 그러면은. 인사팀이란 없어요. 개발자에. 네. 개발자가 왕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모델도 안 쓰고. 그럼 내가 이걸 잘해야지 뭐. 자, 그 얘기하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은 그걸 노력해서 해결해야 돼요. 얘기하지 마. 장풍 쓰고 그만두면 그 일을 다시는 못 버틸 수가 없어요. 얘기하지 마.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얘기하지 마. 도망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있잖아. 그러니까 내 레벨에 맞게 일을 투입할 수 있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살이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오, 하고서 했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적당하게 있잖아요. 내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사람한테 전달하고, 물론 옆에서도 파악을 하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도망치면 안 돼요. 그 일을 못해. 얘기하죠. 오늘은 여기까지.